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면서 종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은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최근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좀 쉬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코스닥 시장의 상승할 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종목, 전 업종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드한 기업보다는 소프트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한 업종, 그 중에서 오늘은 교육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업종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요. 교육업종은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실적이 등락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2010년 이후에 이제 교육업체들은 특목고 입학 시험 폐지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주도형 전형 자기주도 학습형 전형 도입이라든지 또는 EBS 수능 연계율 70% 이런 정부의 정책들에 이제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의 그런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업종이 3년 동안 2010년 이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2010년 지금 현재 2012년 10월 현재 교육업종의 고객 수가 3년 동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과 주가 같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그런 정책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진 점도 있었지만 교육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점이 아무래도 교육업종의 주가들이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그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업종 현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육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지난 한 3년 동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업종 종목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그 업종 종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의 종목들의 차별화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우선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계속해서 이제 차트를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유아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월트 디즈니의 주봉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힐이라는 출판 업체인데요. 학습 교재하고 서적을 출판하는 업체인데 매크로힐의 이런 주가 상승세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에 비해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폴로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성인 교육 쪽에서 가장 큰 온라인 교육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최저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도 교육 업종 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종목은 메가스터디인데요.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반짝 상승을 했었지만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교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동 학습지나 교육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예림당.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Y 시리즈로 아동 출판 사업이나 해외 저작권 매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원 미디어도 최근에 유아동 콘텐츠나 그런 유아동 교육 쪽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메가스터디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같은 교육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 차별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업종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출판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유아동 콘텐츠를 보유한 회사,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젠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만 집중을 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그냥 산업계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업종 내에서도 이러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만 좀 치중하는 기업들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차별화 현상이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측면에 좀 부합하는 종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뭐 이런 그 흐름에 맞춰서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은 이제 97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2008년 6월 30일자로 거래소에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발행 사업과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습 교재, 또 세 번째로는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서 비중이 15%, 그리고 출판 사업이 그리고 45%, 초중고등학교 이러닝이 20%, 그리고 고등 이러닝이 17%, 이렇게 뭐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판 사업 쪽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닝 쪽이 3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업을 보면은 2008년에 상장한 이후에 3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런 이유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은 출판 사업,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신규 사업 쪽에서 매출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비상교육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컨텐츠 이야기를 했는데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매력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뭐 매매 포인트로 뭐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 컨텐츠 전문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등 교과서 컨텐츠 사업 중심에서 이제 컨텐츠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교육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5월 달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이제 스마트 교육 개발에 관련된 그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부터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계속해서 윈도우 8 환경에 최적화된 그 비바쌤이라는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멀티미디어 그 컨텐츠 지원하는 그 비바쌤이라는 그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비상교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제2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정부의 스마트 교육 관련돼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2014년 내후년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출판이 돼서 앞으로 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이런 성장세에 발맞춰가지고, ELS 에듀라는 그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과 그리고 사업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매매 포인트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2009년도에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 교육 사업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2013년 내년부터 이제 교과서가 계속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국정 교과서의 비중이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 비중이 9%대로 줄면서 교과서 시장에서 MS 1, 2위를 다투고 있는 비상교육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교육의 모멘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는 어떨까요? 3분기도 지금 2분기 대비해서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예상은 매출액이 1177억,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 순이익 13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 모멘텀 세 가지로 내년에 매출액이 12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223억, 으로 올해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을 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약 5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은 지금 뭐 퍼가 13배 정도 되고 있지만 이런 퍼 대비해서 30%를 할인해서 퍼가 10배 정도라고 내년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2012년 올해 이제 뭐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진행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는 주가가 좀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최근에 14,000원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을 조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가 10배 정도 내년에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가지고 뭐 순이익이 200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퍼가 뭐 5배 정도밖에 되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000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계속해서 예상대로 나오는지 그 점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비상교육에 대해서 SK증권 방배지점의 신덕순 차장으로부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